자, 여러분, 여기 아주 평범해 보이는 컴퓨터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파일 안에 무려 600년의 역사와 천재적인 디자인, 심지어 언어의 미래까지 담겨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이 거대한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아마 다들 HW로 끝나는 파일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열려고 하는데 막 안 열리고 그래서 당황했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네, 바로 그 파일이 오늘 우리가 떠날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파일 확장자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안을 들여다보면요. 600년의 역사와 분단의 아픔, 전 세계가 감탄한 디자인 원리,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언어가 나아갈 길까지 이 모든 게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한국 파일 미스터리입니다. 도대체 이 HWP 파일이 어떤 비밀을 품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HWP, 이건 90년대 초부터 쓰여온 형식인데요. 뭐랄까, 속이 안 보이는 꽉 잠긴 상자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들이 안을 들여다보기가 되게 어렵죠. 그런데 2010년에 등장한 HWX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개방형 표준이라서 마치 투명한 상자 안에 부품들이 다 보이듯이 기계가 그 내용을 훤히 들여다보고 데이터를 쏙쏙 뽑아내기가 훨씬 쉬워진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이 두 파일 형식의 대립이요, 그냥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겪고 있는 훨씬 더 크고 또 근본적인 분열의 작은 메아리 같다는 겁니다. 자, 이 파일 형식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장, 바로 분단된 언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북한 사전에 있는 단어 중에 거의 44%가 우리 남한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44%라니 정말 놀라운 숫자 아닌가요? 이 긴 분단이 우리 언어에 얼마나 큰 틈을 만들었는지 딱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반전이 있습니다. 막상 실제 북한 신문 기사를 뜯어보니까 사용된 단어의 약 90%는 남북한이 공통으로 쓰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 속에만 있는 공식적인 언어랑 실제 사람들이 쓰는 언어 사이에는 또 다른 갭이 있다는 뜻이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채소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남새라고 하고요. 아이스크림은 얼음보숭이라고 부른대요. 이렇게 우리가 매일 쓰는 아주 일상적인 단어들부터 달라진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말이 조금씩 달라지긴 했지만 이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서 남과 북을 하나로 단단하게 묶어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가 극찬하는 우리의 문자, 한글이죠. 자, 세 번째 장에서는 이 한글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국의 아주 저명한 언어학자죠. 제프리 샘슨. 이분이 한글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요. 인류에게 내린 신의 선물이다 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설 대지로 너무나도 유명한 작가 펄벅도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훌륭한 글자 체계다 라고 평가했어요. 이런 찬사뿐만이 아니에요. 옥스퍼드 대학교 언어학과에서는 그 합리적인 디자인을 보고 세계 문자 순위 1위로 꼽았고요. 유네스코에서는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는 데 기여한 공로를 기리는 상에 세종대왕 문해상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심지어 세종대왕은 언어학 분야의 세계적인 사상가 명단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해지죠. 도대체 무엇이 한글을 이렇게까지 특별하게 만드는 걸까요? 그 비밀은요, 바로 한글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탄생 배경에 숨어 있습니다. 네 번째 장, 활자로 태어난 알파벳, 바로 이 부분에 한글의 진짜 천재성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지점이에요. 대부분의 문자들을 보면요, 사람들이 손으로 쓰던 글씨, 그러니까 필기체에서 조금씩 진화해서 인쇄할 때 쓰는 활자 모양으로 발전하거든요. 그런데 한글은 그 중간 과정을 완전히 건너뛰었습니다.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인쇄된 활자의 모습을 딱 갖추고 태어난 거예요. 한글의 기본 부품, 바로 자모를 한번 보세요. 여기에는 아주 놀라운 과학적 원리가 담겨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역은 소리를 낼 때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그 모양을, 니은은 혀가 윗 잇몸에 닿는 모양을 그대로 본떴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내는 우리 입안의 기관 모양을 그대로 글자로 옮겨온 거죠. 그리고 더 대단한 건 이 자모들을 그냥 옆으로 쭉 늘어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건축가가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듯이 이걸 조합해서 하나의 음절, 하나의 블럭을 만들어요. 이게 바로 모아쓰기 원리입니다. 이 방식 덕분에 한글이 딱 봤을 때 굉장히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라틴 알파벳과 한글의 디자인 철학이 완전히 갈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라틴 알파벳은 여러 사람들이 쓰던 다양한 손글씨, 즉 다수에서 출발해서 하나의 정형화된 활자,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다수가 곧 하나다, 즉 다지길 인셈이죠. 하지만 한글은 정반대예요. 훈민정음이라는 완벽하게 설계된 하나의 시스템에서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보는 수많은 글꼴과 표현, 즉 다수로 무한히 뻗어나가고 있죠. 하나가 곧 다수다, 일직다의 철학인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천재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태어난 한글이 지금 그리고 미래에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함께 그 여정을 따라가 보시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한글의 여정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1446년 인쇄를 위해 태어난 문자가 1989년에는 전 세계 문해력의 상징이 됐고요. 2010년에는 데이터에 훨씬 친화적인 HWPX 형식으로 디지털 세상에 멋지게 적응했죠. 그리고 마침내 2024년, 이제는 AI가 직접 그 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 시대로까지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파일 형식에 대한 질문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네요. 생각해보면 한글은 인쇄술이라는 그 시대 최첨단 기술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라는 지금 우리 시대의 최첨단 기술 속에서 한글은 또 어떤 놀라운 모습으로 진화하게 될까요? 정말 생각해볼 만한 질문 아닌가요?